네, 중국의 민족운동 했고요. 이제 인도로 가볼게요. 인도가 누구 식민지였어요? 그죠? 영국의 식민지였다. 영국은 1차 대전에 겁나 열심히 싸운 나라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도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별별 공수표를 다 날리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야, 전쟁 끝나면은 너그 자치시켜줄게. 너그가 알아서 통치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를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인도 자치 약속.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뭐 121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전쟁에 참가했고요. 전쟁 비용으로 3억 5천만 파운드를 뭐 대줬다 그러나? 하여튼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만 뻔하죠. 영국이 전쟁 끝나고 그렇게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줬다는 거죠.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더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온 새로운 법이 롤러법. 옛날에 롤라트법이라고 배웠는데 뭐 하여튼 책이 어떻게 나와있지? 1919년 롤러트법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영장 없이 투옥 가능, 감옥에 가둘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옛날에 그 우리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 직결례, 재판 없이 막 처리하고 이런 것과 비슷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인도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저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고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이 롤라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시위하니까 영국 애들이 그다대고 이제 막 총을 쏴요. 발포를 해가지고 379명이나 되는 인도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인도에 유명한 그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인인가 뭐 그런데 그 우리나라를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죠? Calm Morning 뭐 있잖아. 그분인데 그분이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따고 영국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기사자기를 받는데 그거 보고 충격 먹고 그걸 다 반납을 했어요. 뭐 하여튼 그랬던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인도의 민족운동의 영웅이 등장하는 거야. 누구? 간디. 간디가 등장을 하게 되지요. 간디가 저항을 합니다. 간디는 원래 되게 엘리트지요. 네, 변호사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식민지 백성이라서 받는 차별에 대해서 항거를 하면서 이제 민족운동가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 간디의 저항이 되게 좀 뭔가 가치가 있는 거는 비폭력. 싸우지 말자. 대신 말은 듣지 말자. 불복종.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하고 물레 산업 저항하기 위해서 물레를 이제 2만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간디 사진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물레로 해서 이렇게 옷감 짜는 막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항을 하게 되고 또 네루 인도의 그 민족운동가 하면은 네루는 이제 인도 국민회의 쪽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인도 국민회의에서 1929년 푸르나 스와라지라는 거를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권을 뭐 받아내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영국에서는 계속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제염금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소금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영국이 소금을 전매제로 하면서 이제 막대한 부를 챙겨가려고 하니까 간디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야. 소금 행진이라고. 야, 소금 우리 만들러 가자.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르던 제자 79명과 함께 1930년 제자 79명과 함께 바닷가로 300km를 걸어가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퍼포먼스를 하게 되고, 그 뒤에 2차 불복종 운동, 아까 그 롤러법 다음에 있었던 그거는 1차고요. 이번에는 2차 불복종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영국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간디 하나만 한 게 아니고 간디를 따르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결국 영국에서 1935년 신인도 통치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인도 각 주를 자치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도의 민족 운동이 뭐 성공했다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 이야기. 자,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1차 대전 때 괜히 그 독일 편에 섰다가, 이것도 뭐 얘기가 있는데, 뭐 독일에서 술을 써가지고 그 오스만 제국 깃발을 달고 연합군 배를 침몰시켰나? 뭐 그 함정에 빠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이 오스만 제국,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의 패전국이에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일어묻겠지 뭐. 1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이제 세베르 조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세베르 조약이라고, 이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이 가지고 있던 요르단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집트는 거의 뭐 독립국가 집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집트가 이런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사실 이거는 이제 영국이 그 전부터 1차 대전을 승리로 가져가기 위해 공수표를 또 나눠준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맥마흔 선언이라고, (1915년) 10월달 맥마흔 선언이란 걸 이제 제시를 하면서, 야, 아랍인들 나중에 독립국가 만들어 줄게라고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벨푸어 선언이라고 그 유대인들한테도 또 떠들었지. 야, 우리가 너그의 나라를 만들어 줄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거야.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지금의 아랍에 있는 어떤 분쟁의 씨앗이 됐지요. 얼마 전에 그 아랍 어딥니까? 어디고 핵시설인가? 이란의 핵시설인가? 거기를 갖다가 뭐 폭격을 날렸나 그랬지. 폭격을 날렸나? 과학자를 죽였나? 뭐 하여튼 아직까지도 이 불행의 씨앗이 여기에 막 던진 거야, 영국이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던진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쪼그라들어 있었는데, 케말 파샤라고 이 친구가 혁명을 펼쳐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고 터키 공화국이란 걸 만들지요. 1923년 그렇게 만들어진 터키 공화국은요, 적극적으로 서구화 정책을 실시해서 꼬불꼬불 아랍어를 갖다가 그 투르크어 얘들 글자를 갖다가 로마자로 표기하는 개혁을 합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이란 그죠? 페르시아 옛날 리자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팔레비 왕조 1925년 팔레비 왕조를 만드는데, 이게 나중에 1935년 되면은 이란으로 국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냥 뭐 이 정도, 아마 책에 나오는 것도 이 정도일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따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